전 세계에서 손동호 교수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General Electric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벤치마킹 대상 1호 기업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작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뭐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죠. 이제 뭐 몇 번 나눠서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영 전략입니다. GE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변화와 혁신, 세 번째는 베스트 프랙티스, 네 번째는 지식 경영,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대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특이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밑에 보시면 세계 제1의 글로벌 인재 사관학교로 가는 별칭을 붙여놨어요. 세계 제1의 글로벌 인재 사관학교. 요 위에 보니까 이제 세계 최대의 글로벌 인프라 기업이다. 그래서 가히 글로벌 오거나이제이션의 대명사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자, 요 밑에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그 G를 상징하는 마크가 되겠죠. 요 열차, 달리는 열차에 붙어 있는 이 로고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마크인데요, 일종의. 요 써져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다. 리더십이란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진정으로 현실로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개꿈이라고 하는데 헛된 꿈만, 한바탕의 꿈으로만 끝날 것인지.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 뭐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 굉장히 아주 그냥 위험한 말이라고 할까, 굉장히 극단적인 말이네요. 쳐다보는데 뭐 돈 내는 건 아닐 텐데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속담에 비하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정말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제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보유한 그런 분들이 되겠는데, 현실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게스트 손님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릴 분이 여기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누구죠? 이분이?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잭 웰치죠.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잭 웰치. 자, 그래서 이제 성공 경영 전략의 아버지다는 거죠. 성공 경영 전략의 아버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죠, 이분이. 갓파더.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고 세계 최고, 세계 제1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가치관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잭 웰치를 한 번쯤은 만나서 차도 한 잔 나누시고 식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의 CEO들 만나보면 굉장히 소탈하신 분이 많아요. 예전에 그런 고전적인 모습으로 카리스마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시카고에 그 아주 대단한 그런 미팅이 있어서 참여를 해보니까 그 CEO들이 길에 나가서 길에서 파는 간단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는 걸 봤어요.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한국식으로 하면 아마 포장마차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포장마차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다고 그럴까? 떡볶이하고 또 뭐 순대인가요?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미국식 음식 길에서 파는 간단한 거를 먹으면서 점심으로 그걸 때우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아마 시간 절약인 것 같아요. 시간. 미국식 식당에 들어가면은 참 시간 많이 걸립니다.
주문하는데 웨이터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또 메뉴판을 보면서 주문을 해서 또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있고,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그 돈도 돈이지만, 돈도 아마 절약을 할 것 같아요. 돈도 절약을 하고, 이제 시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먹는데 낭비를 할 게 아니라 빨리 회의를 하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내일을 향해서 나가자. 아마 이제 그런 의미의 그런 길거리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대화 나누고 제 강의를 듣는 동안은 항상 리더가 무엇이냐,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이런 명제를 항상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바로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을 매 시간마다, 매 강의마다 또 매번 리포트를 쓸 때마다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다 헛거죠.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 그 실패하는 사람, 루저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요. 세상의 루저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생각은 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리더가 무엇인가,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익한 말이 있어서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너무 앞서지 않는다.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한 말인데요. 좋은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너무 앞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쫓아오는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고, 또 리더가 너무 앞서게 되면은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리더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리더십에 대한 정의 한번 생각해보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집단 또는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성원의 목표 지향적 과업 행동을 촉진시키며 또 집단의 유지와 문화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고 기네요. 리더십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 리더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핵심되는 것은 이제 영향력이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인데 이렇게 아주 길고 복잡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미있게 또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거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또 유익한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LA에 제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LA가 이제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이 있는데, 전에 어떤 분의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LA에 들렸더니 아주 뭐 이렇게 기대했던 것만 못하더라.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한인타운에 그 후미진 곳에 잠깐 들렸었나 봐요. 관광버스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LA 전체를 이렇게 유추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LA는 굉장히 넓고 아주 폭넓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LA에 다운타운이 있고 한인타운이 있는데, 한인타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고, 다운타운은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LA 그 다운타운까지
자동차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가지고 쭉 가게 되는데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재보니까 시간을 재보니까 한 15분, 이제 15분이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면은 신호등이 있어서 제 그 목적지까지 가면은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트래픽이 되면 아침이나 이제 저녁에 퇴근 시간에 트래픽이 되면은 한 10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30분에서 40분 정도 차들이 이렇게 지연이 돼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제가 사는 그 집 근처에 아주 굉장히 멋있는 곳이 하나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얘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도입 부분에 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여유를 충분히 가지시라고 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그 헌팅턴 라이브러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헌팅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아,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구나. 아, 도서관이에요. 맞아요. 헌팅턴은 사람 이름이고. 그래서 이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사디나라고도 하고 패서디나라고도 하는데 파사디나의 명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패서디나는 주로 이제 미국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저희 집에서 10여 분 거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멋진 곳입니다. 관광 비자로 오시게 되면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제 특별히 주문을 해서 가면 모를까. 거기 또 이제 로즈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명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헌팅턴 라이브러리는 이제 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 패사디나의 명소인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은밀한 유혹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데미 무어하고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했던 은밀한 유혹 그 영화 속에 이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DVD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이 식물원도 되고 뭐 도서관만 되는 게 아니라 식물원, 뭐 미술관, 뭐 정원,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들어갈 때 이제 돈 내고 들어가는데 유료로. 그래서 잠깐 가는 게 아니라 1년 그 연회원을 끊어 가지고 연회비를 내고 1년 동안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헌팅턴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세워진 보자르식 대저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저택이네요. 아주 뭐 어마어마한 야 이런 집이 다 있을까 할 정도로 대저택이에요. 집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미술관, 식물원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로 돼서 아주 높은 그 품격의 그런 자연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데 아주 놀라운 그런 곳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요. 경영 전략, 또 변화와 혁신, 뭐 글로벌 인재 육성, 뭐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그런 타이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making decision이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것이 중요한 결정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건 이제 변화죠. 변화와 혁신. 변화와 혁신인데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그 준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될지 오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마음가짐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시고 또 본격적인 그 강의와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 잘 알고 계실 텐데 독수리가 새 중에서 가장 그 오래 사는 새라고 그래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한 70년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70년 정도 살기 위해서 이 독수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40세 정도가 되면 40년을 살게 되면 이 독수리 발톱이 길고 휘어져 가지고 더 이상 먹이를 잘 낚아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고 날카로웠던 부리조차도 휘어져 버려서 그 먹이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이 늙고 무거운 날개 자체도 그 털이 많이 나가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무거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꺼운 깃털이 가슴에 붙어서 날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면 독수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냥 죽어버리든지, 독수리도 자살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죽어버리든지, 또 하나는 약 150일간의 변화와 변혁의 과정을 겪는다 하는 거죠. 약 150일간의 변화와 변혁의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자, 이제 출발합니다. 독수리가 산꼭대기 둥지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부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다 뽑아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부리가 자라기까지 기다린 후에 독수리는 이번에는 발톱을 다 뽑아내 버립니다. 새 발톱이 자라나면 마지막으로 오래된 깃털을 뽑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 독수리는 5달 동안의 고통을 참아낸 후에 새롭게 되어서 멋진 비행을 하며 그 이후에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리더로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정말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조차도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와 변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꼭 살아남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인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꼭 변화와 변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기억이나 옛날의 추억이나 과거에 그 자기가 잘 나가던 것이나 습관이나 전통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거죠. 리더로서.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야 새로운 리더로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밌었나요? 아니면 뭐 별로 재미없었어요? 썰렁했어요? 자, 제너럴 일렉트릭인데요. 자, 보세요. 한번 이름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이름이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너럴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뭐 총괄적인 뭐 이런 뜻도 있죠. 또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일반 전기인가? 일반 전기, 총괄 전기. 자, 그 우리가 이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상호로부터 시작하면은 모든 게 여기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여러분 그 에디슨 아시죠? 발명의 왕 에디슨하고 또 연결이 돼요. 아주 무슨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같은데 이야기식으로 아주 풀어져 나갑니다. 이 기업의 그 비화가. 제너럴 일렉트릭은 에디슨이 1878년에 설립했던 전기 조명 회사, 이 전기 조명 회사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모체로 해서 성장한 세계 최대의 글로벌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전력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헬스케어, 운송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 사무소가 메인 오피스가 뉴욕에 있죠. 그래서 락펠러 센터의 락펠러 프라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지붕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 그 로고가 보이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너럴 일렉트릭 빌딩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그 많은 상당 부분을 이제 미국 국방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메인 화면에다 그걸 써놓지 못했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브랜드 슬로건을 Imagination at the work라고 이제 하는데요. Imagination at the work.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기 좀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 이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마 강의 노트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Imagination at Work,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좀 아주 특이한 회사예요. 회사 자체가. 또 에디슨이 결부된, 에디슨 아주 발명의 왕 에디슨이 관련이 된 회사, 그것만 생각해도 이게 엄청난 회사라는 걸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자, 1878년에 그 발명가였던 에디슨이 전기 선풍기와 첨단 의료용 기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에디슨이 그 전구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전구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다가 보니까 일부는 성공했는데 빚을 많이 졌다고 그래요. 채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북전쟁 당시에 남측의 동부사령관이었던 크리스토퍼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장군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그 빚을 다 갚고 채무를 청산하고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 그래서 에디슨이 감사의 표시로 장군의 이름을 넣어서 제너럴이 된 거예요. 제너럴 크리스토퍼스 일렉트릭. 그렇게 원래 회사 이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너럴 장군, 크리스토퍼 장군, 제너럴 크리스토퍼스 일렉트릭의 원래 회사 이름이. 이렇게 회사명을 지었더니 그걸 지어가지고 이제 서류로 만들어서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정부 관료가 이거 저 남부 측 장군의 그 이런 이름을 이런 회사에다가 집어넣으면 불경죄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그런 장군의 이름을 뺐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제너럴 일렉트릭만 남잖아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명명되었다는 거죠. 자, 재밌는 이야기가 많네요. 자, 여러분 이제 미래를 향해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기차처럼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시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저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못 봤다.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는 이제 대화를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제 늘 커뮤니케이션을 나눕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도 하고 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하는데요. 제가 몇 분한테는 이제 이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못 봤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재미있나요? 이제 하시는 잡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재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학위만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그 박사 학위증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잘 저기 그 액자 같은 데 해서 벽에다 걸어 놓기 위해서 아마 그러시는 건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아마 그 학위에 목적을 두고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차이는 제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제가 대화를 계속 나누잖아요. 저하고의 그 대화의 열성도라든가 얼마만큼 그 진지한 대화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제물을 보면 알죠. 과제물을 얼마나 성실하게 정한 날, 약속한 날 제출을 했는지, 또 그 내용이 콘텐츠가 얼마나 성실한지. 저는 이제 그 마감 시간 데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의 그 여유를 이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정이 있거나 개인적인 그런 일이 있으신 분은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 데드라인을 연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늦게 제출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밌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즐거울 텐데. 여러분들 그 미래에 대해서 섣불리 예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섣불리 예상하지 마세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또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섣부른 예상을 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시느라고 또 자신이 처한 그 사회생활에서 힘든 가운데 이 강의 시간에 임하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평탄하게 이렇게 바람도 안 불고 풍랑이 없는 그런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또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받고 심각한 그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야, 이제 내가 대단한 유능한 사람이 되겠구나, 탁월한 리더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재미있게 그 파도를 즐기면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간다 그러는데 세상 말로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음 이후에 그 내세를 향해서 나가는 존재인데요. 그 분명한 자기 그 가치관과 인생 철학 또 자기가 처해진 그 위치에서 분명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라고 할 것 같으면 재미있죠. 정말 살아간다는 게 재미있고 삶의 환희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연륜이 되셨고 대부분 이제 40대에서 60대 정도,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40에서 60 정도 연령대에서 또 사회에서 전문인들이 되게 이제 이 강의를 듣게 되시는데 이 본 강의의 그 메인 포인트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야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고 요즘은 이제 지식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식보다는 상상력을 저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물 요구하는 것도 보면 그 원칙에 따라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런 방향은 객관적인 그런 과제물,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과제물, 그 다음에 창의적인 과제물, 그렇게 세 단계를 요구하잖아요. 그 지식보다는 현대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지식보다는 상상력이다라는 거죠. 상상력.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좋은 학교 나왔느냐 이거보다는 회의할 때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손동원 교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식보다는 어떤 창의적인 마인드나 상상력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와 대화도 나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논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잠깐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나에게 또 나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가장 피해를 끼친 말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야,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 이 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구태의연하다는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신의 과거를 빨리 현재에 변화를 시키고 또 현재의 모습에서 변혁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리더거든요. 그게 리더십이고 근데 리더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그 과거에 찬란했던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 때문에 바꾸냐 이거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고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경제적인 것을 투자해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가느냐 이거보다는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화면에 나온 그 기차처럼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의 그 직업을 통한 내일과 미래가 어디로 향해 나가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저쪽에 계신 분들 보니까는 그 굉장히 피곤하고 우울한 가운데 계신데 아마 실패하신 분 같아요. 자, 그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아라. 혼돈하지 말아라. 한 번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루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리더십은커녕 정말 리더로서 불림을 받기조차도 어렵겠죠. 자, 경영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영 전략.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신성장 전략과 이멜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요것을 제가 PDF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몇 페이지 간단한 다큐멘터리 되어 있네요. 제가 이제 PDF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요 강의 노트를 제공해 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첫 화면에 그게 나와요. 잭 웰치와 제프리 이멜트의 경영 방식을 비교한 그 비교표가 나오는데요. 잭 웰치는 그 효율성을 아주 중시했는데 효율성을 중시한 반면에 이 제프리 이멜트는 효과성을 중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잭 웰치가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망해가는 기업을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그 후계자가 제프리 이멜트입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었던 그 잭 웰치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현재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요 도표 하나만 보면 간단하게 아마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시그마라는 게 나와요. 6시그마인데요. 이 잭 웰치가 이제 그 6시그마를 중시한 반면에 이 이멜트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 창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 다음에 잭 웰치는 유럽이나 미주 시장을 중시했는데 반해서 이 이멜트는 중국이나 인도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 목표 시장을 어디다가 타겟을 정하느냐 하는 것이 그 기업의 운명이 딸려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해가는 그 세계 정세, 신문도 계속 보고 정보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뇌 그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임원 회의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그 세계 정세를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영 방법론이 CEO가 되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경영 방법론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을 어디에다가 놓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이 잭 웰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서비스 사업을 중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사업을 중시하고 이에 반면에 이제 이멜트는 콘텐츠라든가 바이오, 보안 이런 산업을 이제 중시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문화를 잠깐 비교해 보면은 이 잭 웰치는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실행을 중시하는 그 문화를 구축했다. 재무를 중시했고, 이제 이에 반해서 이멜트는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혁신을 촉진하는 문화를 지향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중시했다는 거죠. 잭 웰치는 재무를 중시한 반면에 이멜트는 이제 마케팅을 중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성장 리더의 요건을 제가 이제 5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PDF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성장 리더의 요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성공을 정의할 수 있고 외부 지향성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전환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성공적인 성장 리더라고 이제 그런 요건화했고요. 세 번째, 부하 사원의 아이디어를 자극하기 위해서 솔선하여
상상력을 발휘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좀 들어볼 만하네요. 그러니까 현대 기업에서 아주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3번이 부하 사원의 아이디어를 자극하기 위해서 솔선하여 상상력을 발휘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타고난 면도 있고 또 준비 과정이 아주 오래되죠. 뭐 상상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 몇 권을 읽는다든가 무슨 이런 토론회나 이런 미팅을 몇 번 한다고 해서 상상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릴 적의 그 성장 과정이나 교육의 그 환경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자기의 습관이나 평소의 관심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상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상상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그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서로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생각을 나눠볼 때 상상력이 있느냐, 창의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회고해 보니까 제가 그 만화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만화책을 많이 빨리. 이제 저희 시대 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도 이제 TV가 많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흑백 TV가 나왔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총천연색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총천연색 영화를 이제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씩 계속 봤으니까요. 극장에 가서. 그리고 이제 만화책도 보고 그다음에 책도 읽고. 그래서 그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입니다. 독서.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글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이게 이제 그 핵심이 되겠죠. 상상력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아이디어 그 뱅크라든가 그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 할 때, 두뇌 전략 회의 같은 걸 할 때 이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부족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그 얇은 책이라도 계속 부지런히 자기가 책을 읽으셔야 돼. 책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펜을 준비하셔 가지고 자꾸 노트에다가 써보시고 그 훈련이 되질 않으면 심지어 이제 이메일도 자기 부하 직원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도 작성하게 하고 손끝 하나 까딱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뭐 리더가 아닌데 어떻게 리더의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시켜서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나 그 다른 목사님을 시켜서 그 공부를 대신하게 해서 자기는 학위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업의 이제 CEO 같은 분들이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 시켜서 이렇게 대리로 아마 학교 같으면 이제 대리 출석으로 올 수도 있겠어요. 가발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변장하고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출석하고 뭐 강의 듣고 시험 보고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기가 진정으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글을 쓰면서 리포트를 쓰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겠죠. 돈 많은 리더 말고 돈만 벌고 돈만 많은 리더가 될 것 같으면은 뭐 별의별 행동을 다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찔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으네. 자, 4번. 제가 과제물 보면 다 압니다. 과제물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석사 박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과제물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채취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제 체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거기에 모든 증거가 다 나와요. 자, 4번. 제너럴 일렉트릭의 글로스 리더의 요건이 뭐냐? 자, 5가지 중에서 네 번째인데요. 포용력과 친밀감으로 조직의 팀에 신뢰감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포용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끌어안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밀어제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경쟁 사회다 보니까는 상대방을 밀어제치고 더 나가서 막 칼로 찌르고 뭐 손톱으로 핥히나요? 여자분들은 하여튼 뭐 상대방을 밀어제치는 그런 게 많은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포용력.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포용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스킨십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친밀감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이제 부하 직원이나 그 팀 내에서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식사라도 잠깐 한다든가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너무 바쁘다 그러면 뭐 커피라도 한 잔 나누면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뭐 이런 이제 포용력과 친밀감을 통해서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신뢰감. 이게 뭐 지금 현대 사회는 신뢰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 사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그 유머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모슬림을 싫어하는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그 CNN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싫어요. 난 저 모슬림 싫어요. 왜 싫어하십니까? 앵커가 물어보니까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아니 저 여자가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폭탄을 만드는지 자살 폭탄 그 조끼를 만들어서 나한테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신뢰죠. 신뢰감.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직에서도 부하 직원이 그 상사를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신뢰감을 갖는지 또 조직에 활력을 불러 넣는 사람이 있고 활력,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을 주고 힘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람 빼는 사람 있잖아요. 김 뺀다 그러네. 김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저기 뜸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김이 쫙 빠져버리면 맛없는 밥이 되고 그 포도밥이라고 그러네. 밥 자체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청휘청하다가 이제 어느 날 쓰러지던가 망하게 되겠죠. 망하게. 그리고 자신이 리더로서 이 저기 완장은 차고 있지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로스 리더의 요건 마지막 5번째인데요.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에 기초한 자신감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네. 자기 분야에 대한 여러분이 그 처한 그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그 섹션, 전문 분야, 전공 분야. 그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깊은 지식이. 이제 거기 깊은 지식, 전문 지식에서 더 나가서 이제 어떤 이제 철학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죠. 철학도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신까지. 하여튼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에 기초한 그런 사람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에 기초하면은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와 변혁을 주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나가가지고 몽둥이 들고서 야구바따 들고서 막 휘둘면서 사람들 막 위협하고 공갈치면서 막 안 가면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예전에 그런 기업이 많았죠. 요즘도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갈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부하 직원이 뭔가 이렇게 서류를 써온다든가 그 사인을 받으려 가져오면 막 그 확 집어 던지고 욕하고 뭐 심지어는 뺨까지 때리고 자기가 마시고 있던 그 물도 껴져버리고 뭐 요즘이야 그런 사람 없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변화와 변혁을 주도하고자 했던 그런 리더들이 많았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 다들 죽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신기해요. 자,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한 분, 리더십 고급 과정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에 기초한 자신감으로 변화와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함양한 사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PDF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안 받으면 본인만 손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것인데요. 변화와 혁신. 그 말 자체도 아주 듣기 좋네요. 변화와 혁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직 속에 있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 단체도 그렇고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보면은 그 변화와 혁신을 싫어하죠. 변화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변화하는 데 대해서 그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두려움. 변화하는 데 따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변화와 그 변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자,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변화 관리 성공 사례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연구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부터 어떤 지식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창의적인 마인드나 그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저는 저의 역할은 이제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역할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또 더 고급 두뇌가 되시고 고급 리더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이제 안내자죠. 안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지도해 드리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고급 브레인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건데, 그냥 무슨 중고등학교 아이들 마냥 판서하면 막 받아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아마 이제 요 뒤에 나올 텐데 그 영어로 된 자료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영어에 좀 친숙하지 못하신 분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랬다가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나가고 진도를, 세 번째 더 나가고, 또 다음 강의 때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꾸 이렇게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어가 나오면 왠지 이게 잘 안 된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그냥 외면해 버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저의 권유를 따라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리더와 리더십 그 섹션에 좀 친숙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변화 관리 6단계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재를 드릴 텐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변화 관리 6단계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는 타운 미팅과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건데요. 이제 타운 미팅이라는 것은 사원은 상사에게 직접 제안하고 상사는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즉각 답변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무슨 자유주의에 온 것 같으네요. 유토피아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고, 물론 이제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이런 그런 모양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런 보수적이고 고전적인 기업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원이 상사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고, 상사는 즉각적으로 거기서 미루거나 또 뭐 무슨 회의를 거쳐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답변을 해줌으로써 이런 저기 프리토킹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애트모스피어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런 메소드다 하는 것이고, 이 워크아웃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의미한 습관을 제거해버리고 사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업무상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또 문제를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그릇된 습관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참 조직 내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글로벌 오거나이제이션, 어떻게 그 세계 최대, 세계 제일의 기업이 됐을까, 이걸 연구하다 보면은 아주 그런 특이하고 기발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건 뭐 이렇게 특이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점점점 가면서 정말 이상하고 특이한 게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야, 이게 참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변화 관리 6단계 중에서 2단계는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이제 그 미리 말씀을 드리네. 그 3번에 여기 지금 소 타이틀 3번이 베스트 프랙티스인데요. 보통 BP라고 하는데 베스트 프랙티스 BP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로 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 케이스를 발굴하고 최고의 사례를 찾아내고 그것을 배우고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변화의 가속화. 변화의 가속화. 뭐 엑셀레타를 밟는다 그러잖아요. 엑셀레타를 밟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Change Acceleration Program CAP라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교재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연구를 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전략적인 핵심 개혁 프로그램 적용입니다. 전략적인 핵심 개혁 프로그램 적용. 자, 그래서 4단계에 보면 이제 QMI라는 게 있고 NPI라는 게 있고 OTR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교재 드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밑줄 두시고 연구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 보시고 그 지식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것으로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이렇게 한번 도출하고 정리를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창의적인 거 여러분만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의 CEO다, 어떤 그 회사나 그 조직의 우두머리다, 교회의 목사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 팀의 조직에다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식시그마 운동의 정착인데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식시그마라는 게 그 잭 웰치가 고안한 게 아니라 모토롤라라고 아시죠, 여러분? 모토롤라의 그 해리 박사, 닥터 해리, 마이클 해리 박사에 의해서 1987년도에 이게 창안이 된 건데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정착하느냐는 그런 설명들이 거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시그마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학습한 것이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활성화가 됐다는 거죠. 더 창조해낸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더 활성화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네 그 회사의 그런 모토나 타겟에다가 맞춰 가지고 엄청난 응용을 하게 된 거죠. 응용을 해서 그 창의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논문에 그런 것이 이제 기술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가치 있는 논문. 논문은 사실 논문 지도 교수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논문을 이제 지도해드리고 이제 금년에 졸업하실 분들도 벌써 이제 금년은 이제 끝났죠. 내년에 졸업하실 분들의 그 논문을 지도하는데 그 아까 이제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논문을 완전히 정말 세상 말로 엉터리 개판으로 써가지고 논문이라고 해서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대단한 논문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나이가 좀 젊었을 때 같으면은 진짜 그분들을 확실하게 저걸 할 텐데 이제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제어 능력이 많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제 자신이 컨트롤을 하면서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리더로서 잘 대접을 해드리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논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도교수고 사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자신의 그 과거를 잠시 고백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그 IT 분야에서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IT 분야에 제가 이제 석사 박사를 했는데요. 리더십을 하기 전에. 근데 석사 과정에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따라 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파이널에 가서 그 이제 그 구술 테스트라고 그러죠. 오랄 테스트를 받고 이제 뭐 질문을 받고 시험을 보는 단계에서 그 책임되시는 그 대학원장 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때 당시에 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논문을 준비했는데 그 논문 준비했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자네가 올해 꼭 이 논문을 통과시켜서 졸업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이 논문 가지고 가 그런 내용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학생들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창의적인 마인드를 잘 주관적인 내용 또 창의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단계 중에 마지막 6단계는 이 비즈니스 확산을 통한 전체 사업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 제1의 글로벌 인재 사관학교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오랫동안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소타이틀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전략이라든가 변화와 혁신, 또 베스트 프랙티스, 또 지식 경영, 글로벌 인재 육성 등에 관한 선구자라는 거죠. 선구자. 선구자라고 아시죠, 여러분? 일송정 푸른 소론 그 노래인가요? 일송정 푸른 소론.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죠, 리더. 이 분야의 탁월한 리더다. 그리고 지금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종효랑이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 이게 아니라 현재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 대상 1호 기업이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그 PDF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베스트 프랙티스, 요거는 이제 영어로 된 PDF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경영, 요 부분도 영어로 된 자료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메리트. 5가지 장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어떤 장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로부터 그 리포트를 받잖아요. 근데 그 리포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미 하신 분은 업그레이드가 된 자기소개를 이제 거기다 쓰기를 원하는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에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소개가 조금 잘못되면 이제 잘난 체 하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잘난 체 하는 것도. 튀는 게, 요즘에는 이제 튀는 세상이잖아요. 튀는 사람이 대박을 얻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저 사람 잘난 체 하네, 뭐 이렇게 고전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려면 저기 조선시대로 가던가 아니면 고려시대로 가버려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타겟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남다른 재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점이 있으셔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 또 자기 소개에 강해야 되고. 보통 이제 만나게 되면 뭐 악수하고 명함 한 장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머리에 기억이 잘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만나고 명함을 줄 때 그 사람 이 머리에 송곳으로 팍 찌르듯이 한 방에 그 리멤버런스를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주사를 놔줘야 된다는 거죠. 한 방에. 제가 그런 재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대인관계 많이 하시는 분이나 인사 관련이나 이제 이런 거에 종사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기업의 CEO도 마찬가지죠. 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자기 소개나 그 강력한 그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의 특징, 나의 장점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동훈 교수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시면 그 자꾸 쓰셔야 되니까 그 쓰는 거에 두려워하지 부담 갖지 마시고 쓰라고 그럴 때 쓰세요. 성실하게. 쓰다가 보면은 이게 단계별로 굉장한 레벨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이제 교재로 드리겠습니다. 정리한 거를.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인재 선발할 때 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중하다는 거죠. 매우 신중하고, 두 번째 치밀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면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사례 분석으로 그 사례를 제가 알려드림으로써 이 내용을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험했던 거를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 미스터 김이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입사할 때 3months, 3개월에 걸쳐서 6명과 각각 1대1 방식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1차 면접은 그 인사 담당 임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도 제너럴 일렉트릭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그 사례인 것 같아요. 1차 면접은 인사 담당 임원하고 또 이제 같이 일할 사람, 이 미스터 김하고 함께 일할 그 마케팅 담당 간부, 또 이제 미국인 마케팅 담당 임원, 이렇게 세 사람이네 보니까 세 사람하고의 그런 이제 집단 면접, 이제 그룹 인터뷰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1차 면접을 통과한 후에 이제 2차 면접을 하게 됐는데, 2차 면접은 이제 지사장과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지사장과의 면접. 근데 이제 이 지사장과의 면접에서는 그 면접관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미스터 김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확인하는 이런 이제 적극적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사장과의 면접이 끝나고 나서 3주 후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아시아 지역 총책임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 총책임자가 이 미스터 김에 대해서 중점을 기울인 부분이 뭐냐면은 성격을 포함한 그 대인관계라든가 적극성,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인 그 제너럴 일렉트릭은 각국에 있는 그 지사 간의 비즈니스 교류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미국 본사로부터 그 임원이 와서 마지막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듀얼 리포팅 시스템, 이게 뭐냐면 이제 서로 다른 라인에 있는 그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나는 이제 1번 라인에 속했다. 그럼 이제 2번 라인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고 3번 라인은 이제 나하고 밀접한 뭐 유사 분야에 있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라인에 있는 그 두 사람의 상사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듀얼 리포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사에서 온 그 임원이 그 이 미스터 김이 지원한 직책에서 또 다른 보고를 받는 그 본사 임원의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본사에서 온 그 임원이 미스터 김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업무 진행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3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3개월 했으면 아마 그 사람 바짝 말랐는지도 모르겠네요. 스켈리톤이 됐는지도 모르겠네.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가만히 무슨 저기 밥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면접을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3개월 동안 길고도 지루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여튼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단계 신중하다, 치밀하다, 또 다양한 면을 검증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핵심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전략적인 인재 채용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연해 설명드리면 이제 직속 상사와
인사 책임자와의 그 인터뷰로 끝나질 않고 인터뷰로 끝나질 않고 몇 단계 위의 상사는 물론 관련된 다른 파트의 아까 라인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파트의 임원들과의 그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면접관의 개인 성향이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 되잖아요.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고 다양한 면을 검증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명과 진행하는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인재 채용 방식은 회사가 원하는 최고의 인재를 뽑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E는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기업을 변화시키기 전에 스스로를 변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굉장히 인간으로 얘기하면 천재네요. 인간으로 얘기하면 그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천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래서 변혁 그러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그죠? 대표 모델이. 그러니까 변화를 말할 때 제너럴 일렉트릭을 사례로 들고 변화의 대명사, 변화의 두목, 변화의 갓파더 그러면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잭 웰치라는 거죠. 잭 웰치.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임 CEO인데요. 잭 웰치라는 거죠. 그 잭 웰치가 쓴 책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아마 그거를 교재로 택한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그냥 막 어디론가 그냥 급히 가신 것 같은데 이 잭 웰치는 유명한 게 있죠. 세계의 원 컨셉트와 그 다음에 이제 1등 또는 2등 전략에 기초해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했고 그래서 이 잭 웰치는 변화를 위해서 수없이 많고 복잡한 그 사업 분야를 과감히 정리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아웃이라든가 뭐 타운 미팅, 액션 러닝, 그다음에 이제 CAP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Change Acceleration Process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식시그마 뭐 이런 것들을 뭐 강력하게 추진을 한 거죠.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죠. 메인 화면에 나온 사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목표로 하는 비전과 가치를 달성하고 이 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트래티지였다는 거죠. 전략이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변화와 혁신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인 체인지 또 소프트웨어적인 체인지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 또 혁신 추구를 통해서 변화와 혁신이 하나의 기업 문화가 되도록 정착시켰다. 이 부분은 좀 특징이 있네 정말. 한번 잠깐 뭐죠 반짝한다 그러네.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그 변화와 혁신이 기업 문화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이 CEO가 리더가 연구하고 노력했으며 또 그 진행 과정이 어땠을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으네. 자 이제 요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세 개의 그 원 컨셉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각각의 원에 첨단 기술 사업, 그 다음에 핵심 사업, 서비스 사업을 쓰고 이 세 개의 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들은 모두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죠. 제너럴 일렉트릭 사업에서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첨단 기술 사업이냐, 이게 첨단 기술 사업이냐, 핵심 사업이냐, 서비스 사업이냐, 요거를 쓰고 나서 이 세 개의 원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사업 목록에서 배제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의 그 원 컨셉트와 함께 마련이 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등 혹은 2등 전략. 1등이나 2등이 아니면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업 중에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동네에서 키재기 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위 또는 2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1위나 2위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매각해버리거나 폐쇄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뭐 아주 그냥 강력하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 조직, 또 여러분의 그 사업처에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1등, 2등, 조금 더 포함시켜서 여유를 갖고 3등까지, 아니 5손가락 안에 듭니까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뭔가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뭐 자를 수는 없겠네요. 하여튼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손동원 교수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업처나 일하고 계시는 그 환경 속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이 되는 거네요. 정말 대박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최종 정리로 세 개의 그 원 컨셉트와 1등 또는 2등 전략이 이 잭 웰치가 추진한 제너럴 일렉트릭 구조 조정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이 제너럴 일렉트릭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인데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으신 분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세요. 자,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가지 드림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체인지라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 노트나 메모장에다가 체인지 스페링 기억 안 나십니까? CHANGE 한번 써보세요. 자, 쓰라고 할 때 쓰세요. 순순히. 자, 쓰셨죠? CHANG. 그러면 이제 거기 G를 C로 바꿔보세요. G를 C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change가 chance가 됩니다. change가 chance가. 그러니까 변화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변화, 기회.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건 이제 빌 게이츠 생각입니다. 빌 게이츠 한번 만났더니 빌 게이츠가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요령을 강의 시간에 한번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이게 빌 게이츠 얘기예요. 우리 빌 게이츠 보고서 계속 그냥 빌빌거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야, 빌 게이츠 정말 주변에 있다면 한번 만나보자. 만나기가 어려우면 그 사람 저기 회사에서 나와서 차 타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나서 물어보자. 비법이 뭔지. 뭐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그 빌 게이츠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제 이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대단하네. 우리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이 체인지의 G를 C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다.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빌 게이츠 만난 다음에는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갈 때 계속 새로운 것만 찾습니다. 이제 이게 나이가 좀 들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들은 조금 이제 다를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50대만 돼도 벌써 이게 할아버지 흉내내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거 싫어하잖아요. 음식점에 가도 똑같은 거 계속 먹고 설렁탕 먹고 짜장면 먹고 같은 것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자꾸 새로운 것에 트라이를 해보세요. 새로운 걸로. 그 먹고 나서 아우 그 다 느낌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변화가 있다는 거지. 변화가. 응?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 제너럴 일렉트릭 벤치마킹 대상 1호 기업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